한국 증시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대담한 전망, 2027년 한국 증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가진 가치에 비해 주식시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참 답답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긋지긋한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와 함께요. 2027년 코스피가 무려 4,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전망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걸까요? 이 저평가된 한국 시장을 글로벌 리더로 바꿔놓을 그 동력,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탄탄한 기초 위에서 시작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한국은행, OECD, IMF 같은 주요 기관들이 2027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률이에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2%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경제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투자자들 입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흐름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예상되거든요. 미국 연준금리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점차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더 쉽게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고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라는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해서 배가 저절로 나아가진 않겠죠?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어줄 바로 그 성장 엔진.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를 이끌 세 가지 핵심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요즘 기가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AI 혁명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호황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냥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기가사이클인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7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만 1,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자체도 아니고 그걸 만드는 장비 시장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그럼 이런 성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AI 시대의 필수품,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 폭 메모리, 그리고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게임 체인저가 될 GAA 기술.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바로 K-바이오입니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CDMO 분야에서 세계 3대 기업으로 우뚝 서고,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직접 판매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로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습니다. K-바이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배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잠시 캐즘,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2027년이 되면 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올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4680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단계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 산업, 그러니까 성장 엔진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시스템이 통째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를 높이는 겁니다. ROE가 뭐냐면 쉽게 말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를 보여주는 성적표거든요. 이 성적표가 좋아져야 특히 깐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맡기겠죠? 2027년에는 이 ROE가 1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바로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등급이 올라가면 전 세계의 거대한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의 돈이 자동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단기적인 자금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문칫돈이거든요. 그야말로 시장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이런 장밋빛 전막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즉 위험 요인들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언제 다시 무역 장벽이 높아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AI가 만약 생각만큼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면 AI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안정적인 경제라는 바탕 위에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돌아가고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선진시장 편입이라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 경제가 안정되고요. 둘째, AI 같은 기술 혁신을 등에 업은 주력 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주주들을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보고 전 세계의 똑똑한 돈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죠. 한 보고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변방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선진 시장으로서 위용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걸 넘어서 한국 시장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출렁이던 시장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과연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는 정말 막을 내리고 오히려 죗값을 받는 것을 넘어 웃돈까지 붙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